바로 중간에 하면 더 어색하니까 바로 그냥 녹화는 시작하겠어. 자르는 건 그래, 그래. 알아서. 음, 다들 잘 지내셨는지.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한국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 지금 그래가지고, 너의 경량 패딩이 뭐야? 경량 조끼라 그러나 저거? 지금, 패딩 조끼를 꺼냈어, 지금. 어, 며칠 사이에 갑자기 겨울이 됐어, 갑자기. 나도 오늘 기모 다 꺼냈어. 그러니까, 나 바지도 지금, 이거 음, 기모 바지거든? 이거 기모 바지 그 입고 있어. 정도란 말이야? 추워. 거의 뭐, 완전 추워. 그 말은 봤는데, 가을이 이제, 가을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갈! 어. 이러면서, 약간 갈! 이러고 없어져. 갈! 이러고 그냥 끝난다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우리는 2년 전에 시작했나, 우리가? 2년 전쯤에 아마, 이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이라는 책을 주제로, 그림 독서 모임을 하자. 한 챕터씩 읽으면서 이 챕터에 대한 나의 감상이나 아니면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서 가져와서 이거를 나눠보자 하는 성격으로 다슬이가 먼저 제안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정신실마음연구소에서 이 책을 먼저 접해서 연구 모임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이런 성격의 책을 우리가 다뤄봤으면 좋겠다 해서 먼저 제안을 해준 거는 다슬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모임이 안정되게 그래도 한 1년 이상은 되었으면 나는 나름 꾸준히 안정되게 가지는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모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게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챕터씩 하다 보니까 그림들도 쌓이고 이미지도 어느 정도 쌓여서 이제 전시 공모를 함께 내게 돼서 한 부씩의 이제 성격을 가지고 이제 1부와 2부의 전시를 마쳤고 3부와 4부의 전시를 개인적인 저의 욕망으로는 하고 싶으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독서 모임을 계속 해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독서 모임의 성격으로 이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늑대와 달리는 여인들은 그 여성 원형 심리에 대해서 저자가 클라리사 에스테스가 이제 그 설화나 신화나 각종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런 원형 심리학을 분석하고 또 이야기를 통해서 여성의 심리를 치유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또 우리도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그걸 또 그림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우리 독서 모임의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간략하게 소개를 마치고 어, 각, 우리의 소개를 각자 하고자 하는데, 먼저 내 소개를 하자면, 그냥 나는 작가를 하고 싶었지만, 작가도 하고, 기획도 하게 됐고, 이런 콘텐츠도 만들게 됐고, 어쩌다 보니 아일랜드 워홀을 와서, 지금은 외노자로 살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예술 교육도 하거나 예술 쪽 일도 그냥 계속 병행을 하고 있는 말 그대로 프로 엔잡러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생활 예술인이라고 다른 데서는 말을 하고 다니는데 저는 그렇게 먹고 살고 있는 예술가이고요. 각자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민다슬이고요. 저도 혜린이와 함께 작가를 꿈꾸며 우당탕탕 살다가 못 해먹겠다 하고 도망다니는 도망다닌 세월을 지나다가 그림을 좋아하는 저를 좀 다시 만나게 되면서 미술치료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미술치료사로 아이들이나 청년들과 함께 그림을 도구로 해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디자인도 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고 저도 프로 엔잡러로서 그냥 뭔가 그림 이미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하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는 김혜주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미술 치료에 대한 거는 다슬이가 소개를 해줬으니까, 저도 이제 미술 치료를 전공을 해서,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로 미술 치료 전공해서 미술 치료사로 일을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박사까지 끌려가 있는 논문을 쓰기 인생이란. 싫어서 음, 도망다니다가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오늘 교수님께 연락을 드린 미술 음, 치료사입니다. 박사 수료생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어, 독서 모임을 나눠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총 15챕터를 이제 통해서 계속 이 독서 모임을 해왔고, 오늘은 챕터 13, 여자를 비밀로 속박하는 사회, 그래도 여걸은 죽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가진 장을 읽고 나눠보려고 해요. 벌써 우리가 13챕터를 하고 있고, 두 챕터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이. 그리고 정말. 진짜 처음 독서 모임을 시작할 때는 저는 이게 한 1, 2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15챕터기 때문에. 매달 한다면? 나도, 나도. 네. 아, 이렇게 천천히 읽는 것도 왜 그런 강독도 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모임도 있다고. 책 한 권을 한 문장마다 독서 모임을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어, 진짜 책 한 권을 가지고 그 책이 안 끝날 거 아니야. 한 문장마다 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그 독서 모임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코 전 이게 늘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챕터 13이 비교적으로 그래도 조금 짧은 편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다행히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얘기를 하자면 챕터 13을 읽었을 때, 음, 되게, 어, 그 마지막 이야기가 저는 제일 저한테 남았어요. 상처족을 위한 탈출망토 그 이야기가 개인적으로 제일 크게 남았는데 뭔가 어, 저 같은 경우는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거나 경험이 있으면 일단 그게 상처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한참 지나서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아직까지도 이거 기억에 남아있고 계속 그거를 곱씹는 나를 보면서 아, 내가 그때 상처를 받았구나를 알게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처족을 위한 탈출망토를 가지고 그림 작업을 해봤는데 저는 그래서 아, 뭔가 비교적 최근의 그림들을 제가 그릴 줄 알았는데 그리면서 너무 어린 시절 그림을 계속 그리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도 학교 가기 전에 있었던 상처들을 그려서 되게 누더기 같은 망토를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갖고, 아, 내가 생각보다 이런 상처가 큰 사람,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에 상처를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좀 시각화해서 계속, 아, 이거를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이 나한테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였구나. 그러니까 큰 트라우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처를 받았구나를 알게 되는 좀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일단 보면 나는 나름 망토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보통 중앙에 있는 그림이 제일 자기한테 중요한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진짜 약간 완전 어렸을 때 되게 언니가 아끼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내가 되게 갖고 싶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언니랑 싸웠는데 이거를 아빠가 그냥 반으로 갈라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반으로 그냥 책을 갈라버려. 둘이 가지고 싸우니까 그 책을 반으로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뭔가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싸우거나 뭔가 이런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을 때 아니면은 뭔가 내 것이다 하고 싶을 때 먼저 이게 파괴될까 봐 불안함이 되게 올라오고 초조해지는 저 스스로를 발견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이게 내 거다라는 주장을 하기 전에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그리거나 이거를 다 설명하고 싶지는 않고 왜냐면 아주 개인적인 상처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에서 말하고 싶지 않은 상처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가장 메인에 중앙에 위치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아무튼 진짜 다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의 때 있었던 그런 일들과 사건들을 모아서 저의 상처족 망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나는 이 음, 책을 반으로 가른 게 너무 뭔지 알겠는데 너무 화난다, 진짜. 어떤 뭔지 해결법인지 알 것 알겠는 같아. 게 뭐지? 어떤 해결법인지. 어, 야, 어떤 해결법인지 알 솔로몬 것 같아. 기법 아니야? 솔로몬 어. 기법? 아니, 귀찮았던 거야, 그냥. 음, 귀찮고, 음, 그러니까 음, 그게 너무, 너무 음, 좀, 음,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책을, 아끼던 책을 반으로 가르셨는지 알겠는데, 그게 음, 너무 음. 내가 열이 받네, 갑자기. 아, 얼굴이 벌개졌어, 지금. 해주 어, 얼굴이 벌개. 가- 갑작스러운 분노. 그리고 너무 수치스러워, 갑자기. 약간, 어, 왜 수치스럽지? 몰라. 갑자기 내가 너무 창피해. 설명과 중재보다는 그냥 어, 한 큐에 어. 싸움의 원인을 없애버림으로써 제거. 싸우지 못하게 하는 아, 그런 기법인 거지. 전혀 이제 자식들이 받을 상처나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음, 본인의 평화로운 시간을 방해했다는 거에 화가 나셔서 이제 어, 원인을 제거해버리신 거지. 분노에 반응을 했다. 어, 정말 어린 시절 상처가 아무리 커서 더 큰 상처를 받고 더 안 좋은 일을 받았어도 어린 시절에 그 받았던 상처만큼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 아, 정말 난 일단, 아니, 내가 응, 드로잉을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나는 응, 음, 이 내용 자체가 저는 이제 혜린이가 말해준 거랑 되게 약간 유사한 느낌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책, 저희가 그 완전 일부 하고 같이 이제 전시했을 때, 응, 얘 했던 작업, 그리고 두 번째 2부에서 했던 작업이랑 연결돼서 결국에는 이 책 하나가 나를 형성한 어린 시절의 모든 그 순간순간의 그 장면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어떤 매개체가 되는구나를 이번 이 비밀을 털어놓는 그 13챕터에서 이렇게 뭔가를 딱 정리해주는 우리가 응, 지금까지 이 독서 모임과 그림을 그리고 나누는 것의 의미를 딱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가 간직한 비밀, 나도 어렸을 때의 기억을 부모님에게조차 털어놓을 수 없었던 그 내가 너무 간직하고 있었던 큰 비밀을 결국 내가 상담을 받고 또 내가 상담을 지금 하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털어보고 꺼내보고 이야기해보고 흘려보내는 이 과정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구나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것 같고 나는 여기서 이제 그 비밀을 계속 털어놓되 결말을 고쳐 쓰라는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그 예전에 그 우리 그 저기 연구소에서 해주셨던 글쓰기로 하는 이제 치유 여정에 참여했을 때 거기서 이제 내가 딱 마음에 되게 와닿았던 그 강의 문구가 있는데 우치다 타츠루라는 그 소설가가 쓴 책에서 당신이 과거의 사건을 회상할 그때그때마다 당신의 과거는 개정판으로 다시 쓰이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나한테는 되게 치유 문장처럼 이렇게 다가왔던 거였는데
그 문장이 다시 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밀을 털어놓는 게 단순히 취약해지거나 내가 너무 숨기고 싶은 거를 드러내서 거절당하거나 단절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꺼내놓음으로써 내가 내 입으로 내 시간을 다시 개정판으로 계속 다시 그 기억을 쓰고 결말을 다시 계속 쓰는 과정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나도 결국에는 내 어린 시절의 가장 핵심적인 5살 때의 기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던 것 같아. 그러고 나니까 그때 이제 그렸던 작업에 그 내가 그렸던 그 까만 소녀가, 아, 그때 그냥 나는 그 5살 때 나를 그렸구나. 내가 되게 어둠 속에 묻어놨던 그냥 그 애를 음. 그렸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게 좀 덧칠 옷 부분이랑 그 이런 머리카락 이 부분을 조금 덧칠해가지고 다시 그 위에 손을 좀 봐가지고 다시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원래는 되게 새하얗게 남겨놨던 옷에 뭔가 시간의 흐름을 좀 이렇게 담은 색으로 좀 색칠을 해봤고, 뭔가 이 소녀가 가르키는 게, 이 자세를 그때 왜 내가 이렇게 그렸었는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결국에는 내가 너무 숨기고 싶었던 그냥 그 비밀을 간직한 아이가 내 지금까지의 여정을, 방향을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어떤 시작이 되는 그림처럼 느껴졌어가지고, 어, 이 그림을 조금 더 손을 받고 그냥 다시 그때 1부 때 했던 작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이미지들을 좀 이렇게 펼쳐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림을 다시 그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번 챕터를 읽으면서 좀 들었습니다. 진짜 뭔가 그림 속 이 아이가 더 성장한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어린 소녀라고 예전에는 확실히 이 그림을 우리 실제로 다 봤으니까 전시를 할 때는 확실히 어린 소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이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왜 그 머리 자라는 인형 일본의 그 약간 음. 머리 자라는 인형 뭔지 알지? 약간 그 어. 저주받았다 이러고 막 머리 자라는 인형처럼 머리만 자란 게 아니라 뭔가 그냥 인상이 되게 바뀌었다. 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시간이 흘러서 때도 탔지만 자랐네. 그냥 그렇구나. 새하였는데. 새하얗고 되게 작고 어리고 마른 느낌이었는데 내가 되게 성숙해졌네, 음. 갑자기. 근데 뭔가 음, 그때는, 어, 나는 지금까지 내가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린 그림들이 진짜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고, 어, 음, 그냥 그때 그걸로 끝이라고 되게 많이 생각했었는데, 음, 우리 일부 때 그림들을 다 꺼내서 조금씩 더 거기에 덧칠하고 뭔가 만져보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때 그렸던 것도 내 안에서 어떤 의미로 최선이었고, 음, 그 위에 내가 또 다시 여기서 계속 비밀을 털어놓되 결말을 고쳐 쓰는 것처럼 음, 내가 또 음, 빠른 시간 안에서 또 얹어서 더 음, 그리고 펴낼 수 있는 게 있는 거구나. 그게 좀 음, 나한테 좀 큰 변화처럼 느껴졌어요. 그냥 이 챕터를 음, 읽으면서. 이번 챕터에서. 그리고 음, 또 사람들의 비밀을 듣는, 말하자면 듣는 자리에 이제는 많이 있게 되다 보니까, 어, 결국에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발설하는 자리에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나도 그러니까 내가 간직한 이 비밀과 나의 상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게을러지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짧은데 뭔가 건드려지는 건 좀 많았어요, 저는. 머리 기르는 인형 얘기하니까 여기 금발 아가씨 생각, 죽었는데 아, 머리 계속, 그러네. 머리 계속 자라. 이번 챕터에 있는 금발 아가씨 그 내용도 죽었는데 머리 계속 자라서 살인마가 결국에 밝혀지는, 맞아, 살인자가 밝혀지는 그런 내용이잖아. 맞아. 네, 그 아니, 근데 비밀이 얼굴은 안 영원히 자라지는 만졌지. 않는 것 같아. 응? 얼굴은 안 만졌지. 얼굴도 만졌어? 얼굴을 만지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지? 응. 색감을 한 번 더 입히고 머리카락을 기른 것도 아니야. 근데 얘가 왜 근데 왜 그렇게 이렇게 갑자기 성숙해 보이지? 약간 되게 나이 들어 왜, 보여, 왜 갑자기. 나는 머리가 길렀다고 생각했지? 나 머리 길어졌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지? 좀 나도 무섭네요. 그때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안 만졌는데 잘하는 그 일본 인형 같다고. 머리가 자라 보여. 시간이 흘러 보여, 실제로. 뭔가. 그니까. 무섭습니다. 얘가 진짜 이 안에서 살아서 큰 것 잘하고 같아서 있을 수도 있어. 무섭습니다. 머리가 사실 길어졌을 수도 있어. 진짜 잘했나 봐. 나중에 어. 여기 밑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너무 무섭습니다. 웃기네. 나도 전에 한번 너네랑 나눴던 그림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 챕터 읽었을 때 내가 제일 뭔가 좀 이해가 와닿았던 부분은 약간 여자들이 가지는 비밀이 되게 막 큰 비밀일 때도 있지만 되게 소소한 비밀일 때도 있다. 그거는 약간 사회적이나 뭐 문화적이나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털어놓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조금 와닿았던 것 같은데, 이 비밀이라고 하기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겉으로 봤을 때 좀 되게 감정 기복 없어 보이고 뭐 크게 막 감정적인 변동이 없고 약간 그런 사람으로 보이잖아. 나도 그걸 알고 있고. 근데 곰곰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좀 진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 스스로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처럼 뭔가 감정적으로나 어떤 평온한 사람이 맞는가 약간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혜주는 되게 뭐 감정 기복이 없어서 좋다 약간 이런 피드백도 많이 그동안 받아왔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근데 사실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리고 그걸 느낀 순간 내가 되게 불안했어. 갑자기 심장이 덜컥 약간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면서 이게 뭐 내가 말하는 비밀이 되게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같은 그런 자각?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약간 단단한 돌처럼 그래서 혜린이가 저번에 나한테 그 돌 책갈피도 주고 막 그랬잖아. 생일 선물로 돌 그거랑 돌 책도 막 줬거든? 돌 그림책도? 그래가지고 진짜 그 작가가 보니까 볼펜으로 종이가 거의 뚫릴 것 같이 새카맣게 칠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 되게 처음에 되게 심란했다. 이게 뭘까? 이랬는데 몸이 건조하고 안에 약간 무채색인 사람인가? 근데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횡설수설했지만 약간 설명이 잘 안 돼. 그게 아무튼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가 돼서 설명하면 진짜 비밀이 아닌 거야. 근데 요즘 내 불안에 대해서 좀 자각하고 있어. 아, 나 사실 되게 지금 불안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아무튼 근데 그렇습니다. 나는 혜주가 그게 드러나고 띄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 안에 이런 다양한 색깔들이 나오는 게 느껴진다는 게 좀 반가운 마음도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말 했었잖아. 한창 해주 무채색 옷만 입고 다니다가 어느 날 음, 갑자기 엄청 맞아, 맞아. 컬러풀한 옷을 입고 나타났잖아. 어,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고 야, 제가 색을 찾는 중인가 보다. 그 말 했었잖아. 아일랜드 오기 전에.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사실 지금 막
자기 안에 있는 색깔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정말 그 오색찬란한 모든 것이 확 드러난 게, 쏟아져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자각해서 내가, 이렇구나 하고 심장이 이렇게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기보단 그 전부터 사실은 나도 모르게 계속 그걸 음. 표현하고 있었고, 그게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 요즘 갑자기 그때 혜린이 말대로 그 컬러풀한 요즘 진짜 옷 살 때, 옷 하나 살 때도 되게 색깔 많이 보거든. 원래 맨날 막 무채색, 끼케야 차콜색 약간 이랬는데 요즘은 좀 되게 색깔 있는 옷 많이 보고 아니, 좀 그날 우리 그 어, 해화 가서 우리 영상통화 했을 때도 얘를 만난, 전철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쟤를 딱 봤는데 김혜주가 너무 딱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밝은 거야. 애가 옷이랑 막 뭔가 뭐 뿜어져 입었지? 색깔이랑, 나오는 기운이. 아, 그래? 나 뭐 입었어, 그때? 민트색 그 스웨터 같은 거에 청바지를 입고 서 있는데 이런 돌이 아니었어. 뭔가 그냥 아,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김혜주가 아니라. 그리고 나는 좀 그걸 느꼈어. 아, 내가 되게 사실 나서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눈에 띄고 싶어 하는 사람이란 거를 좀 자각하고 있어, 요즘. 약간 관심 받고 싶어. 좀. 맞아요. 근데 그게 좀 나의 진짜 비밀이었던 것 같아. 그런 게 음. 없으면 어떻게 예술을 하겠다고 하며 그래. 맞아. 생각을 해보면 진짜 자연스러운 일인 거지, 모든 선택이. 누군가가 추천하거나 강제해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 부분은 맞아. 정말 나의 선택이었다는 걸 점점, 그리고 나도 그런 면이 있었구나 하게 되는 걸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같아. 음. 좋은 변화다, 참. 요즘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또, 그래서 요즘 좀 새로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 그날그날의 내가 느낀 감정이 뭐였는지 일기장에 쓰기 시작했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대부분은 그냥 평온함으로 퉁치고 있어, 요즘. 시작한 지 얼마 안 음, 돼가지고. 그게 너의 그냥 평온함. 깔때기구나. 평온함이. 그냥 큰 나의 어떤 그런 게 없으면 그냥 평온함으로 그냥 퉁쳐지는 것 같아. 평온함도 진짜 이유가 다 다르고 종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음. 같은 평온함이어도 이유를 써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 평온함, 뭐, 예를 들어 그냥 뭐 잔잔한 바다 같은 평온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안개처럼 음, 이렇게 포근한 느낌의 평안함이 있을 수도 있고, 음, 다양하게 한번 표현을 해봐. 음, 평온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 보면 또 해줄만의 방법을 찾게 될 거야. 그럼 우리가 또 독서 모임의 성격답게. 그리고 또 다들 굉장히 책을 사랑하잖아요. 저번에 만났을 때도 책 얘기를 엄청 했듯이. 우리가 읽었던 책 뭔 중에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해주 책장 정리한 얘기를 하면서 아, 맞아, 맞아, 그 맞아. 현실 그 책을 안 활자책에, 사는 법, 맞아. 활자책을 아, 담을 공간이 어, 없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막 얘기했었어. 맞아, 맞아, 맞다. 와, 다스린 특히 더 공감했을 것 같아. 맞아. 다스린의 맞아. 집은 다스리 정말 방에도 정말 책이 책의 많지. 산이니까. 어. 음, 최근에 그냥, 아니면 그냥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자립에 가깝겠지. 뭔가 자립이라는 정의를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막 문자로 하려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자립에 가까운 표현들이 있는 책은 어떤 것이 있을지 나눠보자고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먼저 제가 선택한 책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인데, 로랑스 드빌레르라는 작가가 지은 모든 삶은 흐른다라는 책을 저는 자립을 위한 정말 책이라고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따온 그런 문구를 하나 이렇게 편집자가 넣어놨는데, 자신의 삶을 조종하는 선장이 되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선서가 있을까? 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아일랜드에 제가 막 와서 정말 이제 초기 정착을 할 때
이 책을 거의 한 달 동안 읽은 것 같아요. 모든 삶이 흐른다라는 책을 밀리의 서재에 있기 때문에 책을 음, 가져온 건 아니고 밀리의 서재에 있어서 이 책을 읽게 됐는데 너무 그때 저한테 큰 도움이 됐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던 책이라서 이 책을 추천하고 싶고요. 이 책은 바다나 바다에 관련된 뭔가 그런 뭐 섬, 배, 그리고 뭐 닷, 이런 거를 가지고 인생 전체, 그러니까 나답게 살아가는 것의 방식을 뭔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처럼 이야기를 이렇게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무인도, 진정한 고독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챕터에 있는 내용인데 왜 늘 바쁘게 움직여야 할까? 왜 쉬지 않고 악착같이 소비하며 매번 흥분과 열정을 느껴야 할까? 우리는 로빈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아한 여유로움을 만들어야 한다. 아름다움을 쫓아다니지만 말고 아름다움을 통해 예상치 못한 감동을 느낄 수 있게 감각을 갈고 닦아야 한다. 세상을 끝없는 말초적인 자극과 흥분으로 채우지 말자.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끝없는 분주함으로 채우지 말자. 혼자 있는 시간 자체를 소중히 하고 고독이 찾아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자립에 있어서의 어떤, 특히 저는 혼자 여기에 와서 혼자 이제 초반에는 정말 혼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심리적으로 많은 지지가 됐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자립과 뭔가 굉장히 맞닿아 있다 생각하는 부분은 제 나답게 살기라는 챕터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정말 나답게 살 때에 던지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음, 하지만 결국 우리가 고요한 존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홀로 떠 있는 섬처럼 우리는 누구와도 똑같을 수 없다. 내가 아닌 거짓자 뒤에 숨겨진 나만의 섬을 되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스스로 진정한 자아를 찾고 싶어야 한다. 단순히 남과 달라 보이고 튀고 싶어서 억지로 개성 있는 척을 하는 건 의미 없다. 억지로 보여주는 개성은 또 다른 수능주의에 불과하다. 자신이 지닌 개성에 자발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부분이 뭔가 제가 생각하는 자립이라는 그런 개념하고 맞닿아 있다고 저는 여겼습니다. 워낙 또 이제 예술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이래도 예술가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뭔가 이제 남들과 다른 예술적인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의식을 하게 되거든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되게 별로 내가 아닌 부분도 연기를 하거나 보여주고 싶어 하게 되고 인정받고 싶으니까 예술가로서. 그래서 나한테는 정말 이런 나답게 사는 거에 대해 당당해지는 의미의 자립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나라 작가? 프랑스 철학자가 쓴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책이 어렵지 않고 특히 이북은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책을 못 읽거든요, 이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그냥 하루에 한 챕터씩 그냥 읽고 오늘 뭔가 이런 부분을 찾아볼까? 나한테 있어서 이런 적용되는 순간이 있었나? 하면서 이렇게 쉽게 쉽게 읽기 굉장히 좋은 책이었어요. 나답게 살기가 좀 와닿네. 뭔가 내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랑. 네, 우리 나이대에 자연스럽게 찾아가게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어느 음, 정도의 경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일정한 돈을 계속 번다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몸이 알고 내 정신이 알고 내 무의식이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음, 정말 안심하고 안전 지역이 확보됐으니 그 안에서 나를 찾는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음. 저는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라는 책을 골랐는데요. 이 책은 소설책이고 이제 심시선이라는 한 할머니로부터 뻗어나온 그런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심시선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자녀와 손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 심시선이 어, 죽은 이후에 이 가족들이 심시선의 죽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제사를
추모를 위해서 하와이로 이제 모이는 그런 내용이고, 하와이에 모여서 그 심시선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기리면서 말하자면 제사상에 각자 나의 할머니, 나의 엄마에게 주고 싶은 그런 물건들을 하나씩 하와이에서 찾아와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어, 저는 이 책을 자립이라는 주제 때문에 이제 생각한 이유는 결국에는, 어, 나를 이룬, 말하자면 엄마, 그 심시선이라는 엄마로부터 형성된다. 그리고 심시선이라는 할머니로부터 형성된 나가 여기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다 하나의 맥락으로 심시선이라는 인물로 이어져 있지만 각자 또 자신의 삶의 경험과 위치와 어떤 역할 속에서 너무 고유한 지점에 다른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안에 나를 이룬 심시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곱씹으면서 가장 나다운, 가장 내, 나와 내 내밀한 어떤 의미 있는 그런 물건들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 되게 뭔가 자립의 과정을 좀 이렇게 그려주는 하나의 방법, 하나의 그런 과정을 좀 서술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책이 좀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른 구절은 네, 한 손녀가 그 우연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손녀는 네, 하와이에 가가지고 이제 서핑을 배워요. 근데 이 인물에게 물은 되게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이겨내고 싶고 뭔가 넘어서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서핑을 이제 배우러 가서 계속 물에 빠지고 실패하고 몸의 긴장을 풀 수 없고 그런 과정을 계속 이렇게 겪다가 마지막 날에 이제 어 파도를 이제 이렇게 타면서 결국 그 할머니한테 자기가 그 서핑을 탈 때 일어난 물보라를 통에 담아서 그 파도 물보라를 이제 할머니에게 선물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뭔가 이 부분이 그냥 어, 뭔가 지금의 저 같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냥 계속 파도에 그 다가오는 파도에 계속 그냥 부딪혀 가는 그 과정을 계속 묵묵히 그냥 몸으로 부딪혀가는 그게 나한테 좀 필요하다고 생각도 들고 뭔가 가장 지금의 내 상황과 뭔가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을 골랐는데 미안합니다. 방향을 못 바꾸겠어요. 조심하세요. 우유는 내내 크게 외쳤고 다행히 우윤의 진로에 있던 사람들이 아슬아슬 우윤을 피해 주었다. 스키를 처음 타는 사람이 주변에 피해를 끼치며 활강하듯이 우윤도 그저 직선으로 파도를 타버린 것이다. 그 와중에 부스러지는 파도에 슬쩍 실리콘 물병을 가져다 댈 여의유는 놓치지 않았다. 해냈네, 결국 해냈어. 앤디가 자기 보트를 타고 쫓아와 우윤을 축하해 주었다. 와, 나 너 거의 포기했었는데. 포기했었다니. 역시 그쪽이 솔직한 심정이었구나 싶어 멋쩍어졌다. 아직 30분쯤 남았어. 이렇게 잘 탔을 때 더 해보자. 우유는 몇 번 더 시도했고 다시 그렇게 멋지게 타지는 못했지만 전보다는 나았다. 그럴싸했다. 경직되었던 부분들이 기분 좋게 풀어졌고 깊이 빠졌다가도 물을 먹지 않고 올라왔다. 보드 위에 앉아 떠있기만 해도 좋았다. 우윤과 똑같이 물에 흠뻑 젖은 죽음이. 어린 시절 그렇게 두려워했던 대상이 투명한 팔을 우윤의 어깨에 잠시 두르고 기이한 격려를 해주었다. 큰 파도 체질이네. 그런 사람들이 있지. 레슨이 끝나고 헤어질 때 앤디는 뒤에서 찍은 우윤의 동영상을 보내주었다. 무려 한국 회사의 메신저를 쓰고 있어서 놀랐다. 두 사람 다 바로 작별 인사를 하지는 못했다. 기쁨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앤디는 자신의 세계를 우윤에게 성공적으로 전했다는 것에
우유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행위 중 하나를 그럭저럭 해냈다는 것에 기쁨을 느껴서 서로 그것을 친밀감으로 착각했다. 나의 가장 멋진 수강생, 포기하지 않았다고 다음에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내 이야기를 할 거야. 누가 여기 와서 서핑을 배울 거라고 하면 꼭 앤디를 추천할게. 두 사람은 모래 묻은 손으로 굳은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우유는 보드를 반납하는 게 아쉬웠다. 언젠가 자신만의 보드를 가지게 될지도 몰랐다. 말하지 못했지만 밤새 차를 타고 앤디가 일하는 주류 백화점을 지나간 적이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앤디를 보았을 때 있을 때와는 표정이 달랐다. 다가가서 아는 척을 한다면 우윤을 기억하지 못할 것만 같았다. 앤디가 피부암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유는 서핑 선생님을 위해 잠깐 말았다. 앤디는 이 우윤에게 서핑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인데, 음, 서핑 말하자면 우리처럼 투잡러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 주류 음, 백화점에서 알바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날 때 사람들에게 서핑을 가르쳐주는 일도 하는 그런 선생님으로 나오는 인물입니다. 음. 어떻게 보면 다스리가 하는 일이나 직업도 앤디와 같다고 볼 수 있겠네. 맞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스스로 두려움에 맞설 때 옆에서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맞서면서 이렇게 딱 파도에서 딱 서는 그런 걸 도와주는 역할이잖아, 앤디가. 그런 역할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류백화점이라는 다소 현실적이고 가까운,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오가면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음, 일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뭔가 누군가의 자립을 돕는 것이 다스리의 직업적인 또 다른 소명이 아닐까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음. 또 그런 도움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더 음, 줄 수도 있고 주고 싶기도 한 거고. 음. 근데 정세랑 시선으로부터는 나도 재밌게 읽었는데 되게 나는 무슨 느낌이냐면 가족 그 연속극 같은 느낌이 맞아, 맞아. 되게 음. 뭔가 되게 그 9번에서 우리 하는 그 가족 그런, 알지? 할머니, EBS 가족 드라마. 할아버지들 꼭 보는 연속극 같은 느낌이 되게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되게, 어, 이 가족들의 하나하나의 매력, 그러니까 나도 이 가족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되게 모두의 이야기에 되게 나도 공감하면서 볼 수 있고, 또 막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런 책이었거든. 음, 그러면서도 그 심시선이라는 어떻게 보면 중심 인물적인 사람의 그 인생에 대해서 되게 한 여성의 삶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작품이어가지고 되게 끝까지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원래 장편 소설 못 읽는데 끝까지 읽었어. 앞에 가계도가 있는데 가계도를 진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진짜? 나 가게도 있는지도 몰랐지, 왜? 가게도가 있는지를 몰랐어. 앞에 가계도가 있고 이 음. 인물들이 다 등장을 해가지고 그 음. 안 보이네? 이렇게 있으니까 아, 어, 이 인물들이 다 그러네. 음. 조금씩 등장을 해서 나 음. 요즘 백년의 고독 읽고 있거든? 근데 거기도 앞에 가계도가 나와. 너무 헷갈려. 그래서 가게도로 넣어놓은 어. 건가? 너무 아니, 등장인물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름도 다 비슷해.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아우렐리아노 세군도, 아우렐리아노. 아니, 그래서 내가 읽고 있는 게 되게 지금 몇 대를 어, 읽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게 강제로 한 3번 봐야 되는 거 어, 아니야? 사람 못 그런 외워서 것 같아. 어. 다 읽고 나서야, 아, 걔가 걔 아들이었구나, 이러는 거야, 항상. 이게 걔 얘기가 아니라 걔 아들 얘기였구나. 어? 잠깐, 얘 누구지? 약간 이러면서 앞에 가도 문제가 이름이 다 똑같아가지고. 누구신데 자꾸 책에 나오세요. 어. 그래서 장편소설 읽기가 힘들어.
그런가? 애정을 갖고 읽지 않으면, 등장인물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그냥 맞아. 이 맞아. 책에 뭐라, 내가 들어가지지가 않아. 그냥 하차감. 아, 아, 이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약간 역사책 보듯이, 그러고 그냥. 그러면 이제 해주가 추천하는 자립에 관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내가 진짜 자립에 대한 책 내용을 읽은 게 뭐가 있나 엄청 곰곰이 막 뒤져보다가 겨우, 겨우 찾은 게 이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을 찾았는데, 그래, 뭐, 자립하면 이거밖에 없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진짜 그 약간 1차원적인 자립. 근데 이 현실적인. 버지니아, 진짜 현실적인 문제에서의 자립을 나는 생각을 했는데, 자, 버지니아 울프도 여성 작가로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다가, 진짜 여성 작가의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맨 앞에서 여성이 픽션을 쓰기 위해서는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이 책의 전반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뒷부분에 이 버지니아 울프가 좀 더 명확하게 가격까지 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앞으로 100년 정도 살게 되고, 각자 연간 500파운드와 자기만의 방을 가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유의 습성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공동의 거실에서 조금 탈출하여 인간을 서로에 대한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리얼리티와 관련하여 본다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동안 여성들이 자기만의 방을 가지지 못하고 그 거실이라는 그 공용 공간에서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마찬가지잖아. 약간 뭐 아빠가 서재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도 엄마가 서재를 가지는 경우는 또 잘 없었고 지금 우리나라의 물가로 생각하면은 연봉 한 4천만 원 정도 된대, 환산을 하면은. 근데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또 혼자 스스로 내 앞가림 하면서 내 작업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나도 되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가지고 나는 스스로 자기만의 어떤 삶을 꾸리기 위해서는 진짜 최소한의 그런 경제적인 뭔가 독립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이 작가가 여기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내용을 추천을 하고 근데 이건 진짜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자립인 거고 내가 또 자립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은 내가 그 장애복지관에서 퇴사를 했잖아. 근데 거기도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들이 자립을 하는 게 목적이래. 그래가지고 근데 그들이 말하는 자립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일반 사람들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거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사람은 어떤 강점이 있고, 이런 부분은 잘 못하고, 이런 거를 다 그 복지관이나 약간 사회에서 그런 거를 판단을 한 다음에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걸로 좀 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못하는 부분은 주위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도와줌으로써 이 사람이 어쨌든 부모님이 없어도 좀 스스로 생명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듣고 나도 든 생각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뭐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뭐 독립을 했어. 독립을 했을 때 사실 내가 못하는 부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나는 아직 한 번도 공과금도 안 내봤고, 뭐 아직 한 번도 뭔가 그런 그러니까 내 재산이라든지 내 개인적인 어떤 진짜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또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 복지관을 다니면서 자립의 개념이 조금 확장이 된 것 같아. 예전에는 진짜 나 스스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든 거를 다 완수해내고 혼자서 모든 거를 한다의 개념이었다면, 내가 이 부분은 잘하지만 이 부분은 못해. 그러면은 뭐 주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나의 부족함을 어필을 하고 좀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사회적 관계를 좀 형성할 수 있게 되는 능력도 하나의 자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까 준비가 안 됐다면서 걱정한 것 치고는 갑자기 연설처럼 줄줄 나와서 깜짝 놀래. 그러네. 속으로는 치열했네. 겉으로는 또 무덤덤했으나 속으로는 치열했군요. 내가 결국에는 혼자서 1부터 10까지를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변과 연결돼서 그런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결국에는 어, 내가 나로서 설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되기도 한다는 거를. 근데 나는 내 성향상 1부터 10까지를 내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고 내가 여기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도움을 요청하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야, 나는. 그게 너무 음, 취약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거절당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근데 그거를 어쨌든 뭔가 해주의 언어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는데, 아, 맞아. 나는 되게 막연하고 모순된 지점이라고 생각했던 똑같은, 사실은 혜주나 나나 똑같은, 맥락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걸 되게 이렇게 딱딱딱 설명을 해주니까, 음. 그냥, 이렇게 되게, 방금 굉장히 혜주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어, 봤던 것 같다. 그래? 어, 역시 그 속에서 뒤척이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결국엔 정리돼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응. 안에서 뒤척이고 있는 것 같아. 갑자기 얼굴이 맑아졌어, 혜주가. 갑자기 여기, 광이, 아니 광이 근데 여기, 너무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가 SNS를 해주는 할 필요가 없어. 항상 여기서 스크리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는 막 뭔가 열받아가지고 붉어졌다가 지금 갑자기 맞아. 뽀얘졌어. 책이 사실 음 제목이 끝이잖아. 이거는 그냥 제목이 거의 처음부터 그렇긴 하지. 그냥 음 내가 이 책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왜 이 내용의 기억이 나질 않는지 알았어. 이 버지니아 울프가 이 책을 쓸 때 약간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썼대, 이 책을. 결국에는 나한테는,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제목 말고 나머지는 모든 것이 휘발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난 또 그 특히 그게, 내용을 그 두꺼운 책을 통해서 그렇게 서술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을까 싶기도 해. 그러니까. 맞아, 진짜. 에, 약간 좀 그래. 되게 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할 땐 되게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좀 신경 쓰였는데 지금 약간 개운해졌어. 중요한 건 혜주야. 너 그때도 어. 횡설수설하지 않았어. 어. 아, 진짜? 되게 그냥 되게, 무슨 느낌이었냐면 횡설수설하기보다는 그런 얘기를 처음 하니까 두려운 것 같이 보였어. 어떻게 음, 말해야 될지도 일단 음, 모르겠고 이것들을 처음 꺼내보니까 말로써 정리도 또 돼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서툴고 그런 느낌이었지 횡설수설하거나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그런 느낌 음. 아니었어. 음, 막 음, 횡설수설해서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아, 맞아. 혜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라가 응, 되게 응. 딱 전달이 잘 됐던 것 같아. 방식이 이렇게 처음, 혜린이 말대로 처음 해보는 거라서 낯설고 그렇지. 약간 서툴고 이런 진짜 느낌이 여러 강했어. 번 해야, 음, 여러 번 해야 될 거야. 맞아, 비밀을 계속 털어놓으래잖아. 맞아. 우리 맞아. 이번 챕터에. 비밀을 그러면 우리의 책 모임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진이 지금 다 빨렸네요. 즐거웠습니다. 얼른 쉬고 모든 요가 갔다 와. 에너지가, 쉬고요. 밥 먹고 요가도 다녀오고, 또 맞아. 일상을 살고, 그래야지 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당장 특수 권한인가 봐, 아무래도. 당장만이 할 수 있는 특수 권한인가 봐. 한 번만. 그래. 다들 너무 고생 많았고, 다들 푹 쉬어. 좋은 밤 되고요. 안녕. 다음 똥아. 챕터 독서 모임으로 또 만나요. 좋아요. 안녕. 안녕.